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보스 포럼과 조지 소로스의 발언입니다. 통상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경제 포럼은 지난 1월 22일 스위스에서 개막해서 1월 25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아베 일본 수상, 그리고 빌 게이츠 등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아키텍처 형성을 주제로 지구촌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대거 불참했습니다. 행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상 맥빠진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을 하루 앞둔 다보스 포럼이 지난 1월 24일 조지 소로스의 발언으로 갑자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가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 격렬한 비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시 주석은 영구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이며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을 동원한 감시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의 억만장자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유례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라면서 시 주석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의 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다면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과 관계가 깊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 시 주석은 대규모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최초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서 반세계와 보호무역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포럼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다보스 포럼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중국 주석은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면서 단숨에 세계화의 기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과 2년 만에 빠른 속도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중국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쩌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셈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루어진 조지 소로스의 시 주석에 대한 비난 발언은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7년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공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 대도지행이야 천하위공라는 언급입니다. 21세기 중국이 과거 고대 중국인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구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인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첨단 감시 장비와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동원해서 중국인의 일상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회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개인과 기업에 사회신용 평점을 매기는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개인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거래는 물론 열차와 항공기 탑승까지 모두 이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앞서서 이미 악덕 채무자로 분류되어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례가 1,800만 건, 고속열차표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150만 건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국가가 개인의 교통수단 이용에까지 이처럼 제한하고 나설 수 있는 것인지, 중국처럼 넓고 넓은 땅에서 비행기나 고속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엊그제 1월 24일에 중국 허베이성의 고급 인민법원은
채무자 신고를 위한 새로운 모니터링 앱을 내놓았습니다. 악덕 채무자가 반경 500m 이내에 접근하면 지도상에 자동으로 채무자의 위치가 뜨고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허베이 법원 측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채무자 정보를 공유해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전한 제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법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중국은 자국민 통제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화웨이, ZTE 등 통신회사를 내세워서 타국에 대한 디지털 지배 야욕을 감추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각도 이에 맞서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월 24일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 및 위스콘신 대학 그리고 UC 샌디에이고 대학이 화웨이사의 화상회의 장비를 철거하고 앞으로 화웨이의 연구개발 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주요 통신 장비에 도청 장치를 심거나 또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백도어를 은닉해서 정보를 탈취해 나갈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들 미국 대학들뿐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도 엊그제 화웨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화웨이가 제공하는 기부금과 연구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8월에 2018 국방수권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미국 행정기관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의 통신 장비, 녹화, 녹음 및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는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대학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1월 초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워싱턴 지하철에 중국산 철도 차량이 도입될 경우에 중국의 정보 수집 및 사이버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백악관과 국방성 근무자들이 다수 탑승하는 워싱턴 지하철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중국이 지하철 CCTV 시스템에 얼굴 인식 및 감청 장비를 설치해서 대화 내용과 신상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서 베이징으로 전송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기관이나 테러 집단이 열차 운행 시스템을 해킹해서 의도적으로 대규모 열차 사고를 유도할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지하철 CCTV를 통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은 어쩌면 조금은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입니다. 사실 미국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더 이상 철도 차량 제작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중국산 차량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5세대 통신망에서도 미국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화웨이 통신망의 미국 진입 저지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내 소규모 통신업체들은 화웨이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화웨이는 경쟁회사인 에릭슨과 노키아보다도 20에서 30%나 낮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화웨이의 밀어붙이기 전략에서 그리 자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2013년에 LG U+는 화웨이로부터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LTE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도입하는 화웨이 기지국 장비가 동맹국 간의 의사소통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면서 보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화웨이의 한국 상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는 3월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화웨이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장비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KT와 LG U+는 기존 LTE와의 호환성 및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에 와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각국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정부들은 이러한 검증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측에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화웨이는 이 요구에 응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플랜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는 세계 제1위의 첨단 기술 강국이 된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14억 중국인을 현미경 위의 개미처럼 샅샅이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지구촌 전역에서 디지털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등극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마침내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시 주석에 대해서 열린 사회의 적이다라는 강력한 비난 발언을 던졌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탈출한 헝가리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는 주권 국가의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세계화를 지지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스파이 행위 등 악의적인 침략 저지를 위해서 관세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중국에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의 지도자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자유사회의 적이라고 비난하고 중국 정부를 푸틴의 러시아보다도 위험한 정부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즉 1대1로에 대해서도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는 1대1로는 오직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이익을 해치는 데 목적을 둔 프로젝트라고 평가자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에 대해서 부패한 현지 관료를 조직적으로 매수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자원을 수탈하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조지 소로스의 중국 비난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짧게 평가자라 하는 이유에 별다른 추가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88세의 조지 소로스는 히틀러 나치 권위주의 정권과 소련 공산주의 독재의 실상을 몸으로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권위주의 공산 정권의 끝판왕을 향해서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세계화 이론을 통해서 유럽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세계화 이론을 통해서 유럽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던 조지 소로스의 마지막 창이 이제 중국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시진핑 주석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